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를 잘 보내셨죠? 저희 본방송 보시면은 설 동안 가족끼리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매도 매수에 대한 상담 충실해 드릴 테니까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슈 시그널인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를 맞았어요. 설 연휴 이후에도 이게 녹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조금씩 풀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이 설 연휴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문가들도 서로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설 연휴 이후에 예전 같으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설 연휴 봄 시즌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정부 규제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관망세가 오래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들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강의 하기 전에 저 시그널에서 준비한 영상 자료 보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앞으로 설 연휴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달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는데요.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가 끝나고 봄 성수기를 맞이하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설 연휴 이후에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이런 추세에 따라 올해 설 연휴 이후 주택시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이후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의 흐름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할까요? 지금의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매물 출시 여부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설 연휴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설 연휴 이후 시장 분위기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규제로 인해 집값 하향 안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이후 주택시장 흐름을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설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할까요? 또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설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9.13 대책 이후 지금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지금 현황이 어떠냐 그 부분에서 아셔야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또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가 9.13 이후에 한두 달간 서울의 우량 지역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일부 지역은 올라간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11월부터 가격이 일부 단지 포함해서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 포함해서 하락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가보시면요. 금매물성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부채가 많거나 아니면은 단지 중에 저층 같은데 일부 워낙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일부 한 세대 정도, 한 1000여 세대 되는 곳에서 한 세대가 팔리면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어떤 착시 효과죠. 그러나 실제 서울의 우량 지역 단지 큰 곳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격대는 아직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전에 한 2013년 이전에 가격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급매물성 한 1, 2억 정도 2016년 정도의 어떤 가격이 나오면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원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일단 광명, 하남, 광명 같은 경우도 재건축, 재개발 이슈 때문에 한 2, 3년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의 인서울하고 서울 밖에 있는 경기도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일단 직주 근접, 직장이나 개발 호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화되거나 그게 원활하게 되는 곳이 올라가지 일단 주거 지역의 헌 아파트나 헌 주택이 새 아파트로 변한다. 그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는 있겠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광명도 일부 단지지만 예전에 피가 프리미엄이죠. 어느 정도 붙었던 게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남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5호선 라인의 연장
시장에 대한 어떤 가격 효과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주변에 또 새로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공급량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약보합세가 유지되는 곳도 있으니까 지방 또 특히 서울의 우량 지역 같은 경우도 인서울 아닌 곳 같은 경우는 너무 그 가격 폭 아니면 또 규제 지역, 이해 지역을 너무 그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부동산이 위축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건축에 관련된 건설 경기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또한 이사 여러 가지 그 파급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소가 상당히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관련된 사업이 위축되면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GDP 포함해서 그 경제적인 그 효과 자체가 약화되는 게 아닌가 시장의 경제 전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이죠. 명절 전에 그 예비 타당성을 그 1999년도입니다. 국가 어떤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재정 악화가 우려돼 갖고 예비 타당성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산업 같은 경우도 미리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면은 정부에서 그 예비 타당 통과를 어렵게 했던데 너무나 지방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23개 했고 주로 이제 그 사회 간접 자본 쪽에 많이 투자가 되는데 약 한 24조 1천억 정도를 약 10년 정도 이렇게 투여해서 지방 경제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좀 바로미터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정부에서 고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3기 신도시 이거는 작년 2018년 발표된 거죠. 3기 신도시를 15만 5천 호 공급하겠다. 서울에 한 5km 정도 이렇게 서울의 어떤 그 주변에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곳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곳이 가셔야 되려면 여러 가지 그간 이기 신도시가 힘들었던 부분이 발표 후에 아직도 한 1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그 완료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나. 또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죠. 특히 이제 철도나 도로망이 어느 정도 원활히 이렇게 공급되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투자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 보시겠고요. 또 특히 서울의 그 뉴타운이 그 포함돼서 서울 인접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몇 년간 다른 곳도 올랐지만 이곳 같은 경우 소액 투자에서 상당히 그 조합원 입주권이나 입주권 예상되는 곳이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그간 사업성이 없어갖고 취소나 여러 가지 해제된 곳 같은 경우도 새로 재지정이나 아니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주변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재지정 신청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12월 11일이죠. 작년 12월 11일에 그 청약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그 청약시장의 접근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청약시장에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도 좋고요. 유주택자는 그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이나 입주 예상되는 곳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쓰시면 그만큼 무주택 청약자의 유리한 부분이 유주택자한테는 반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또 반면교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또한 여러 가지 자산가들 포함해서 장난권 포함해서 증여가 급증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관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자산가는 양도세가 비싸면은 그만큼 또 증여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현황 보고 앞으로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죠. 2020년 4월. 2020년 4월이 상당히 그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국회의원 이제 선거가 있고요. 또한 본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올 12월 말까지 부과되면 이 시점까지 어느 정도 그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 보유세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그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대가 나온 급매물이 있으면은 이 가격에 대해서 그 절충을 보셔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서울은 제가 다음 장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의 어떤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어느 정도 정해셔갖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상당히 그간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아니면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으로 아니면 증여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수도권 또 서울에 외곽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매도나 그 이전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곳은 앞으로 중장기에 올라갈 수 있는 곳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매물 출현이 쉽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고요. 또한 갭 투자가 한 2015년 이후로 많이 이루어졌었죠. 서울의 외곽 지역에 갭 투자하시는 곳도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기간이 지나면은 그만큼 그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 포함해서 갭 투자 물건 같은 경우도 일부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심 갖고 원하는 가격이 있으시면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결국은 또 지방하고 서울의 그 가격은 계속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좋은 지역에 보유하고 계신 곳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갖고 가시면서 시장을 보시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서울의 전세 시장이 그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매도하실 그 물건은 어느 정도 시장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따라서 앞으로 전세가 계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헬로시티에 포함해갖고 공급이 많은 지역도 서울의 일부 전세가는 조정되고 있지만 그간 그 경우의 수 보면은 일정 시간 지나면은 밑주에 한 몇 개월, 1년 정도 지나면 가격이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올 4월까지죠. 그 여러 가지 그 증여가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아니면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또 4월까지도 이렇게 원래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증여를 많이 하지 않지만 그런 다주택자의 어떤 세금 문제 때문에 증여가 이렇게 급증할 거라 이렇게 예상되고요. 또 서울자치구 이상 그 보합이 상승이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계적인 평가기관입니다. 무디스 포함해서 서울의 아파트 올해도 소폭 상승이 전망된다. 이렇게 보는 그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무주택자 청약에 대한 분들은 서울의 우량 지역 왜냐하면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허구 같은데 분양가 규제를 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 문제 때문에 서울에 인접해 있는 택지지구 같은 경우도 청약 조건이 돼 있으시면 그만큼 관심이 증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그 서울의 여러 가지 그 개발 포함한 그 재개발 지역 뉴타운 재정비 촉진 지구의 매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는 상당히 그 협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지방 및 수도권 공급 대상지 주변 가격은 하락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수익성 부동산은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요. 앞으로 인터넷 상거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은 좀 더 그 전문가 상담받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대한 그 상승 요건은 다양하지만 일단 유동자금이 풍부하고요. 공급 정책이 재건축 규제와 또 택지 조성이 서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 관심이 늘 수밖에 없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 포함해서 그 영동대로 지하 등 서울의 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 시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또 강남권 같은 경우 워낙 인프라나 학군 여러 가지가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정리가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겠나 보겠고요. 서울의 대도시에 못 가진 부분이 대기업체 본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학군 문제 또한 서울의 여러 가지 개발이 지금도 진행이고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중장기에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서울의 그 고소득층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토지보상금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한 3분지가 이렇게 풀릴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포함해갖고 앞으로 한 3, 4년간 10조 이상 이렇게 풀리면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 재투자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간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 양도세 중과 등으로 인해서 매도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매물이 부족하다. 또 집을 팔아 지방에 팔아서 자산가 같은 경우도 서울 쪽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뉴타운 촉진 그 지역 포함해서 조합원 입주권이죠. 입주권으로 변모델 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 보시겠고요.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강남권 포함해서 마용성이랍니다. 이쪽 쪽에 좋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2019년 이후에 꾸준히 상승한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게 답이다. 다음은 또 GTX 신설 역사 인접 지역주택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일단 서울에도 아주 개발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세 끼고 소액으로 투자할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투자하시는 게 유주택자한테 아니면 증여 목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